양자매와 함께하는 요즘 고민이 뭐니? 양자매 양송입니다. 톡톡 튀는 사이다처럼 가슴 시원한 토크, 일명 크리스천 부부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바울교회 박동식 김효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이다와 같은 대답을 드리고 싶은 박동식. 김효진 목사입니다. 회사로 이런 사연이 하나 왔어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잠시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2년 차 주부입니다. 저는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학이 너무 길어지면서 5인라인 계약도 봐줘야 되고 놀아줘야 되고 삼시세끼 밥도 챙겨줘야 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남편까지 재택근무로 바뀌면서 챙겨줘야 될 사람이 하나 더 늘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과 같이 있으면 서로 육아도 나눠서 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부딪히고 더 싸우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혼이나 가정폭력도 급증했다고 하는데 일명 코로나 이혼이라는 이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라고 해요. 요즘에 어떤 식으로 갈등이 불거지나요? 네, 코로나19가 이렇게 강력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고 또 감염자에게 미치는 이 영향도 커서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었잖아요. 네. 이에 따라서 외출이 어려워지고 가족들이 집 안에만 이렇게 묶여 있게 되었다 보니까 이 갇혀 있는다라는 것에 대한 답답함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의 부족으로 인해서 가족 내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정말 이상하죠. 내가 진짜 가장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존재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래 있으면 같이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싸우게 되니까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 이상한 일이 저희 집에도 일어났어요. 그래요, 네. 근데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입학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이 미뤄지고 입학한 다음에도 온라인 계약을 해서 계속 집에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아침 9시에 안녕 해서 오후 4시에 만났는데 하루 종일 같이 있게 된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 딸이 좀 자랑은 아니지만 좀 착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청소하면 옆에서 장난감 정리를 막 하고 엄마가 빨래를 막 해놓으면 빨래를 제자리에다 가져다 놓고 그랬어요. 한 열흘 정도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네. 아내가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떡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 얼굴에 다크서클이 막 이렇게 턱까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도 하얗게 불태웠다면서 자기는 밥을 할 테니 저보고 아이들을 돌봐달라며 뭐가 그렇게 힘들까 싶었는데 있다 보니까 이래서 힘들겠구나 싶더라고요. 딸아이가 제가 들어오면 아빠 심심해. 뭐하고 놀지? 같이 놀아줘. 뭐 할까? 이제는 뭐 하지? 5분에 한 번씩 그냥 계속 심심하다고 이러니까 내가 뭘 하고 이 아이와 놀아줘야 되지라는 압박감이 생기고 또 내가 사실 이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하는 아빠인가 하는 이런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많이 이렇게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3살짜리 아들은 아빠가 같이 놀자고 하는데도 굳이 일하고 있는 엄마 옆에 가서 다리 붙들고 늘어지고 네.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딸아이가 엄마를 안기라도 하면 이 아이가 질투심인지 소유욕인지 이 누나를 밀고 때리고 떼쓰고 울고, 그러니까 정말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활활 타올라서 그냥 쟤만 남겨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과의 뭐 그 오래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이들도 엄마 아빠한테 놀아줘 하고 이 맞아요. 답답함과 스트레스 또 부부 사이에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결정한 것도 많은데요. 네. 그런 경우에 부부 사이 갈등이 많이 심해지는 가정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집에 오면 가족들이 사실 밝게 맞아주면 좋은데요. 근데 집에는 다크서클이 턱까지 이렇게 내려온 아내가 떠넘기듯이 아이들을 저한테 이렇게 맡기고 주방으로 도망가고. 섭섭했어요? 그럼요. 미안해요.
아니, 지금은 학교 가가지고 애들이 학교도 가고 해서 살만해졌는데 그때는 정말 남편 퇴근 시간만 시계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면 남편 온다, 지원군 온다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러면서 견뎠죠. 그러니까 이게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또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또 직장 평일 말고 매일매일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같이 있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랬죠. 결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싸우게 되는 그런 갈등 상황이 생기는데 한편으로는 그럼 분위기가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게 육아와 살림을 함께할 동지가 생겼다면 부부 사이가 돈독해지고 좋아지겠죠. 근데 내 혹을 떼줄 거라고 생각했던 은인이 오히려 내 볼에 혹을 하나 더 붙여준다면 싸워야죠. 그러니까 평소에 집안일을 하지 않던 사람이 집안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하지 않던 집안일을 하지는 않아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심지어 우리 집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이 집안 살림의 위치조차 모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 전업주부들은 이런 마음일 거예요.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재택근무 기간에 집에 있어요. 근데 진짜로 일을 하고 있고 컴퓨터 앞에 있으면 안 건드릴 거예요. 문 딱 닫아놓고 아빠 일하고 있어 들어가지 마라고 하겠지만 일하다가 힘들다 하면서 거실에 나와서 텔레비전을 딱 틀었는데 그게 1시간이 넘어가고 2시간이 넘어가요. 네. 침대에 딱 누워서 핸드폰을 들었는데 그게 3시간이 되고 4시간이 되면 화가 나죠. 그렇죠. 그렇죠. 집안일은 안 도와줘도 육아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맞습니다. 자식이기도 하지만 내 배우자의 자식이기도 한데 마음속에 불만이 계속 쌓이는 거죠. 진짜 이럴 때 그러니까 오히려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일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박씨 셋이 어지르고 김씨 혼자 치운다고 이렇게 투덜대요. 만약 제가 재택근무를 해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면 저도 사실 잔소리 폭탄을 맞았을 것이 분명해요. 하루 세끼 집에서 먹는 남편들을 요즘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 삼식 네, 맞나요? 삼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삼식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다 챙겨 먹는다고 삼식이라고 해요. 그만큼 아내들에게는 메뉴를 고민하고 밥을 차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부담인데 남편이 재택근무를 해서 의도치 않게 이 삼식이가 되어버리면 일이 늘어나는 게 맞죠. 평소에는 저녁 한 끼만 챙겨줘도 됐던 게 이제는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챙겨줘야 된다는 거. 게다가 살림을 모른다는 핑계로 집안일을 아내에게만 떠맡긴다고 한다면 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역할 분담이 불균형하다고 느껴지면 불만을 갖게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아내의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상황들을 또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처음 나타난 현상은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아주 한 10년 전쯤에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었는데요. 그렇죠. 이것도 이 갈등의 패턴이 지금하고 아주 비슷해요. 남편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집에만 있게 되면서 갈등이 불거진 거잖아요. 지금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갈등이 생긴 것처럼요. 저희 아버지의 세대들은 진짜 바쁘게 사셨잖아요. 가정을 부양하려고 정말 앞만 보고 달리신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가족 부양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족 부양 외에는 다른 삶의 여유들, 퇴직 후에 삶을 즐기는 방법을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집에만 있게 돼요. 밖에 나가도 놀 게 없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돈만 벌으셨으니까 이때까지. 근데 집에 왔는데 가족이랑 공감대 형성이 안 돼요. 지금까지 내 자식이랑 말을 많이 붙여본 적도 없고 아내의 말을 많이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집에 있어도 불편하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퇴직한 남편이 집안일을 할 줄도 대부분 모르고요.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아서 이렇게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채널만 계속 돌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내들은 속이 터져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그나마 덜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집에 앉아서 딱히 나가도 만날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집에 앉아갖고 계속 땅만 방바닥만 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그 어떤 가정 중에 가르치는 직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퇴직하고 집에 오면 네. 자기가 가르치던 사람들을 가르치듯이 집안일에 대해서 아. 아내를 그렇게 가르쳐요.
다르죠. 예, 본인이 사실 평생 해보지 않은 집안일을 음. 평생 집안일만 해온 아내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내가 여태껏 해오던 방식이 있고 뭐 그런 모든 절차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퇴직해서 집에 들어와서 그것이 잘못됐다 뭐 이러면서 간섭을 하기 시작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아내는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내는 자유마저도 빼앗겼다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남편은 어쩔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하던 게 그거잖아요. 퇴임할 때까지. 음. 60 넘어까지. 그런데 이제 그 퇴직하고서의 뭐 남편이 퇴직해서 아내들이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 가정에서 뭐 그 스트레스나 갈등이 꼭 남편만의 원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또 아내에게도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남편의 입장 또한도 궁금하거든요. 저 뭐 남편의 입장은 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나가서 일하고 지쳐서 돌아왔는데 정말 나의 안식처, 휴식처라고 생각됐던 집안에 들어갔는데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바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집에서 해소를 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기 이런 걸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그런 말도 해요. 보통 퇴근할 때 네. 퇴근하자라고 하지 않고 네. 집으로 출근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만큼 집으로 남편들이 돌아오는 것조차도 사실 남편들에게 한편으로는 큰 스트레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 사실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방법도 사실 필요하다라는 거죠. 정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부부 사이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에서나 직장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다 받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코로나 때문에 부부간이 더 어떻게 밀착되면서 밀접한 관계가 되면서 이렇게 또 불편하게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은요.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정된 관계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깨지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이 안정이 깨지면. 근데 이 안정이 깨지는 이유는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거나 나에게 익숙한 인물이 사라질 때 정말 쉽게 깨져요. 사실 나에게 익숙한 인물이 사라질 때 스트레스 받는다는 건 진짜 이해하기 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어요. 그래서 독립을 하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축하해 줄 일인데 부모님의 마음은 외롭고 쓸쓸하고 나의 둥지가 비어버린 것 같고 이건 저희 엄마 이야기인데 밥을 차리다가 숟가락 하나를 덜 놓을 때 그러니까 눈물이 막 주룩주룩 흐른대요. 이걸 보고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누구나 살다 보면 생애 주기에 언젠가는 이런 마음의 골짜기들이 찾아오게 되죠. 네, 한편 우리 마음은 이렇게 안정된 관계에서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는 곳에서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친한 친구 사이에서 새로운 인물이 끼어들게 되면 갈등이 생기는 상황, 뭐 청소년 드라마에서 많이 보기도 하고 사실 실제로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누군가 한 명이 더 들어옴으로써 인해서 이렇게 관계들이 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연애할 때 그렇게 애틋했던 그런 연인이 결혼을 앞두고 그 두 사람 관계에서 양가의 부모님이 이렇게 개입되면서 사실 헤어질 것처럼 싸우는 일도 흔하고 결혼을 정말 앞두고 파혼을 하는 경우도 정말 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고 알콩달콩 살았는데 뭐 1대1로는 안정된 부부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면서 또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혼하는 부부들도 많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아이에게 아내를 빼앗긴 남편들 혹은 이 아이로 인해서 남편이 개입하지 않고 방관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남편을 떠나는 아내들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 아이가 받는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그 강도가 마치 부부가 이혼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황혼 이혼도 코로나19도 부부가 낮 시간 동안은 함께하지 않고 안 보고 사는데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그 삶에 안정적이었는데 그 안정이 갑자기 깨어지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희 부부도 결혼 준비할 때도 싸우고 결혼하고도 싸우고 첫째 낳고도 싸우고 이게 부부 싸움 했다는 게 결코 자랑할 일은 아닌데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근데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도 가정 안에 불화가 있었는데 저희 같은 평범한 범인들이야 오죽하겠어요. 생애 주기에 따라서 혹은 이벤트성으로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사건들에 따라서 우리는 갈등이 생겨요. 정반합의 관계처럼 갈등이 생기고 해소되고 평화가 찾아오고 이런 끝없는 과정을 통해서 가정 안의 신뢰가 깊어지고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죠.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갈등은 우리 침묵 안에 덮여있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불신과 불만을 마음 밖으로 꺼내서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 상황을 누구나 갈등을 겪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네. 겪는 건데 어떻게 잘 해소해 나가느냐, 그렇죠. 어떻게 잘 풀어 나가느냐. 맞아요. 우리 스트레스도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는 것처럼 이게 무조건 나빠, 안 좋아, 싸우면 안 돼.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인내를 미덕으로 강요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만 참으면 돼, 나만 참으면 돼, 혹은 며느라 너만 참으면 돼, 여보 너만 참으면 돼, 혹은 남자들도 진짜 많이 참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생긴 게 화병이에요. 실제로는 마음이 아픈 건데 내 마음이 아프다고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을 자꾸 몸에다가 억누르니까 몸에서 병으로 내 몸이 아파라고 병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전문 용어로는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오래 참기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다. 사랑하면 오래 참는 거다라고 무작정 인내하기를 강요하는 조언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참을 인을 3번 쓰라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우리나라 집단 무의식과 참아라 참아라가 딱 들어맞은 거죠. 그런데 성령님의 도움 없이 사랑 없이 나만 참으면 돼 나만 참으면 돼 하면 내 몸에 병이 나요. 맞습니다. 화병처럼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열매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할 때 네.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내의 아이콘 그리고 평화와 중재의 아이콘을 떠올리라면 전 바나바가 생각납니다. 네. 그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실 마가복음도 없었을 것이고요. 위대한 바울도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고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별명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별명에서 이 사람의 성품이 사실 느껴지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모두 바나바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저만 해도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독특하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저마다의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를 보고 바울보다 열정적이지 못하다고 폄하해서도 안 되고요. 베드로를 보고 바나바처럼 온유하지 못하다고 성급하다고 폄하해서도 안 되고요. 저마다의 성품이 가진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하나하나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가 나와 다른 건 나와 다른 멋진 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이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 가족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바울교회 박동식 김효진 목사님과 함께 이 부부 사이의 갈등, 또 가정의 갈등, 아까 그 사연을 토대로 들어봤는데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무 밀접해 있다 보니까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기도 하고 한다는 부분들을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이 크리스천 부부의 세계 바울교회 박동식 김효진 목사님과 함께 나눠봤고요. 찬양 바로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